안녕하세요. 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이제 프로입니다. 고품격 독서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조 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조 사기를 보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황제들의 사적인 본기, 그 다음에 제후들의 사적인 세가, 그 다음에 신하들의 사적인 열전 외에 표와 서를 써놨죠. 표는 10표라고 하는데 각종 복잡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는 8서라고 하는데요. 각종 전문 사항을 갖다가 경제라든지 천문이라든지 예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인 분야를 8개로 서술해 놨습니다. 저희 신조 사기에 나와 있는 표나 서는 현재 나와 있는 사기의 주석본 중에 가장 방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표의 첫 번째가 3대 세표입니다. 3대 세표는 본기에 실은 사마천은 이제 중국자의 시작을 오제부터 시작하죠. 오제와 하운조를 갖다가 연표로 정리를 한 것이 3대 세표인데 3대 세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중국자의 시작을 이제 오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오제는 황제, 그 다음에 제전욱, 제곡, 그 다음에 요순, 이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역대 주석가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문제 제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왜 삼황을 삭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삼황오제 이렇게 많이 이제 명사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사마천은 삼황을 지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삼황은 흔히 누굴 이야기하냐면 태호 복귀씨, 그 다음에 염제 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 헌원씨를 삼황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제의 시작은 소호 김찬씨부터 시작하는데 황제의 맏아들이죠. 소호 김찬씨가. 그런데 사마천은 소 김찬씨를 주워버렸죠. 주워버리고 보통 사망의 마지막이라고 인식하는 황제 헌원씨를 갖다가 오제의 첫 번째로 설정하고 장남인 소 김찬씨를 지우고 차남인 창의의 아들인 전욱이 황제의 제위를 이은 걸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무리한 설정이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소호 김찬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이제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쓴 목적은 사마천이 살던 한나라까지 연결되는 중국사를 서술하려던 목적이었는데 소호 김찬씨를 오제의 첫 번째로 설정하면 사마천이 만든 한족의 중국사를 서술하려는 구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소호 김찬씨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호 김찬씨를 지우고 그 다음에 황제, 제전욱, 제곡, 요순 이렇게 이어지는 오제를 설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임금에 대해서 맹자 2루장에서 순임금은 동이족이다 이렇게 또 말했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지으려고 하던 동이족의 역사가 곳곳에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3대 세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분들은 우리 고대 이 신화, 건국 사화를 깊게 이제 오래 연구하고 계시는 이제 김명옥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전 및 역사문헌 연구가이신 최원태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명옥 교수님은 우리 건국 사화에 나와 있는 가문에 의해서 태어나는 시조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3대 세표, 오제와 하운주 여기에선 어떤 가문 사화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이족 계통을 보면은 크게 신화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난생형, 하늘에서 시조라든가 어떤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내려오거나 빛을 쬐 가지고 내려와서 알로 태어난 건국 주체가 나라를 세우거나 또는 뭐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알로 태어나서 그 주체가 이제 나라를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난생형 건국사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어떤 가문설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가문설. 그래서 헌온 같은 경우는 헌온의 어머니는 부부가 들판에 나가서 큰 번개가 북두칠성을 감싸하는 그런 거를 보고서 감흥이 되어서 헌원을 낳게 되거든요. 그리고 염제 신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마가 가서 그 들판에 있을 때 신농의 머리가 있어서 그거에 감흥해서 이제 염제를 낳았는데요. 이러한 염제하고 헌원의 황제는 우리 동이족이 어떻게 시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흥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감흥설이 이제 주르는 난생형으로 쭉 오다가 신라에 한번 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금관가야의 그 건국 시조인 김수로는 난생형이잖아요. 그런데 6가야 중에 하나 대가야 중에 건국 주체인 이진 아신왕은 가뭉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그 가뭉이 가야산신이 정경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가뭉해가지고 대가야왕 내질주와 금강국의 왕 내질청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질주일은 이진 아신왕이고 내질청해는 김수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줄기로 보자면 이렇게 건국신화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되는 뭐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인물이 소호 김찬씨인데요. 그 소호 김찬씨 같은 경우는 그 김효신 비문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최은태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효신은 뭐 알다시피 이제 김수로 왕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비문에 보면은 우린 뭐 소호 금천씨부터 이렇게 이 조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중국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동의박물관을 가보니까 소호 금천씨는 완전히 그 동의적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태호복이 씨 거기에 또 치우 염제까지도 동의로 돼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마천이 이제 사기를 쓸 때 일단 동의족을 배제하려고 원래 사망 5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마 동이족에서 모든 문명이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효신 비문에 나와 있는 그 소호 김찬씨 그 부분에 대한 김명수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소호 금천씨가 이제 황제 아들이라고 그러고 해서 처음에 오제 봉기 첫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워졌잖아요. 근데 그 김유신 비문의 소호 금천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호 금천씨는 중국에서 연구하기를 대문구 문화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문구 문화의 주인공인데 새를 갖다 토템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간직명도 전부 다 새로 이제 새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긴 텀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아이들한테 몇 대손이 누구고 몇 대손이 누구고 몇 대손이 누구고 이걸 갖다 조상의 계보를 외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잖아요. 그러하듯이 그 소금천씨가 김유수 비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 조상은 소금천씨였고 그 계보들 쭉쭉쭉 나열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는 거는 기억으로 전승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의 자기 계보의 하나로 그렇게 인식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 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이제 김유신의 조상에 대해서 황제 헌원의 후예고 소호 김찬씨의 후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헌원지와 그 소호 김찬씨를 갖다 이제 김유신의 조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거기다 또 이제 김수로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호 김찬씨는
이 동의족인 게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김효신이 김치윤이나 소 김찬씨가 이 김치윤이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한족의 역사를 서술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서 사기를 저술하면서 소 김찬씨를 제위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제 황보밀이 제왕세기를 쓰면서 여기 반발을 하고, 그래서 황보밀이 쓴 제왕세기에는 5대 중에 이제 소호 김천씨가 들어가 있죠. 그 제위로 이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사마천이 삭제한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마천과 사마정은 뭐 연대가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난다는 점에서 그 당시 사마천이 봤던 사료나 사마정이 봤던 사료나 뭐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황보밀 같은 경우는 제왕세기에서 소호가 제위를 이은 것으로 설정했고, 또 삼가 주석가 중에 한 명인 사마정은 사망 본기를 따로 만들어 갖고 사망을 그려놨어요. 조금 아까 최원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첫 번째인 태호복귀씨, 두 번째인 그 염제신농씨 전부 다 동족이란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호 김찬씨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장남인 소호 김찬씨가 동족이면은 그 차남인 창의도 동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굳이 소호 김찬씨를 동족이 너무 명확하니까 지워버리고 그 둘째 아들인 창의의 아들인 전욱이 제위를 이었다라고 설정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같죠. 그럼 소호 김찬씨가 동족이면은 둘째 아들인 창의는 한족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강 정구 선생 뭐 역대 기년을 보니까 사망을 설정한 것이 첫 번째가 태호복귀씨를 설정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신농을 설정했고, 세 번째가 황제 헌원씨 해가지고 태호복귀 염제신농 황제 헌원씨를 갖다 사망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5대의 첫 번째로 소호 김찬씨를 설정했어요. 이 한강 정구 선생이.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의 역대 계보 동방 해가지고는 첫 번째로 단군조선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학자들한테도 이 단군이 우리 민족의 개국시조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일종의 상식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 단군을 가짜로 몰지 않으면은 통치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에서 단군을 가짜로 이제 몰기 시작한 거죠. 김영옥 교수님이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셨으니까 일본인들이 어떤 논리로 단군을 가짜로 몰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주장입니다.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거는 단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단군이 가짜라고 주장을 하려면 뭔가가 뭐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겠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하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단군이 가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가미치오잖아요. 나가미치오가 1884년에 그냥 정말로 A4 한 장도 안 되는 페이지 하나에다가 그냥 논리 없이 단군은 가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이 뭐 근거도 없이 그렇게 가짜다라고 시작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점점 그 다음에 학자인 시라토니 구라키치가 그거를 좀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불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고, 단군을 두 가지로 부정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고려시대 때 불교라든가 설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군 신화가 창작됐다라고 주장한 게 하나고, 하나는 주몽의 이본이다. 그러니까 주몽의 건국신화의 다른 이본이 바로 단군신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미시나 소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단군신화가 삼국유사에 전승되고 있잖아요. 전승되고 있는데 이 전승되고 있는 이 신화는 부정하면서
있지도 않는 고구려 건국신화 이본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를 보면은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삼국유사에서 이련 선사가 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인, 한웅, 단군 신화를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보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인이라고 하는 1대, 한웅이라고 하는 2대, 그 다음에 3대의 단군까지. 특히 2대의 한웅의 업적의 치적을 갖다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밀하게 한다는 거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굉장히 상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주 고대에는 저희가 문자가 없다 보니까 말로 전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억으로 전승됐다가 이런 선사에 의해서 책으로 옮겨진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논리를 보니까 논리 딱 하나예요. 뭐 단군 왕검에 관한 내용이 삼국유사에 참 나온다. 그러니까 이 숙녀인 이련이 창작해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 하나죠. 그런데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동천왕 때 당시 이제 고구려 수도가 함락돼 가지고 더 이상 수도로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 천도한 평양성을 갖다가 선인왕검의 옛터전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선인왕검. 그래서 이 선인이 바로 이제 단군을 뜻하는 거죠. 이게 아마 서기 247년쯤가에 나오는데 뭐 이런 점을 볼 때 고구려 사람들도 단군이 그 민족 공통의 시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또 삼국유사 왕력조에 보면은 고구려 시조 추모왕을 가지고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또 고구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단지 이제 광개토 태왕 능을 세울 때는 고구려 시조만 갖다가 이제 써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인들의 이런 논리를 갖다가 지금 그 교원대 교수로 있는 그 송호정 교수는 뭐 단군 만들어진 신화 이런 책을 써가지고 단군을 어떻게 하면 부인할까를 갖다가 아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유엔 부틴이라는 러시아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역사라 그러는데 왜 한국인들은 있는 역사도 왜 자꾸 촉수하고 왜곡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강단사학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마천이에요. 동이족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소호를 삭제했지만 또 순임금이 그 동이족이라고 맹자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마천은 또 하운주의 시조를 모두 이제 황제의 후손이라고 설정했는데요. 사마천은 머릿속에서 황제가 동이족으로 더 유명한 치우와 싸웠다는 거에 착안을 했죠. 그러니까 황제 자체도 동이족인데 치우는 동이족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 동이족 치우와 싸운 황제를 중국인의 시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황제를 시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운주의 시조를 전부 다 이제 황제의 후손으로 배치를 해 놨는데요. 그 하운주의 시조로 보면은 전부 다 동이족인 것을 또 피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은나라 같은 경우 은나라 시조 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그 동이족 난생 사화잖아요. 그 부분을 김명옥 박사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은나라를 세웠다라는 설의 엄마인 간적이 목욕하러 갔다가 하늘에서 검은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삼켜가지고 태어난 게 이제 설인데요. 설은 정형적인 난생 신화이고요. 여기서 주나라까지도 똑같이 대업이 그렇게 태어나잖아. 대업도 요수가 배를 짜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뜨린 알을 먹고서 태어나잖아요. 이렇듯 동이족의 계보는 전부 다가 이제 난생 신화의 계통이다. 특히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또 문화의 한 현상인데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이게 견고하다는 겁니다. 너무 견고해서 이거를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를 알려면, 그 민족의 역사를 알려면 신화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난생이라고 하는 거, 난생 신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천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천명하는 그것들이 그 속에 상징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뀌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의 변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뿌리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난생의 어떤 그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잖아요. 서국도 난생 서화입니다. 그래서 그 난생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새잖아요. 새를 갖다 중시하는 거는 이제 하늘과 인간을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고구려 벽화 보면은 태양 속에 새 삼조고가 있잖아요. 그 태양을 상당히 이제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은 태양을 상당히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란 국호도 그런 데서 생긴 거죠.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일본은 우리의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건너가서 그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기로 좀 뭐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고 하면서 계속 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동이족은 너무 많은데 한족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화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라에서 하자 따고 화산에서 또 화자를 따가지고 하화족, 한족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족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천태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한족이라는 것은 사마천이 만들어낸 그 한나라를 위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체가 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는 하나라의 하자하고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이제 저쪽 관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어요. 황하 꺾어질 때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나라도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사마천은, 그래서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다 보니까 화족을 만들었고, 그 외에는 이제 동이, 사실상 원래 동이의 그 문화가 총괄적으로 이 중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족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의 여러 학자들의 글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누구도 하와족이 한족이 어떻게 시작됐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와족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후대에 만들어지지만, 이 하운 주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만든 사람들은 이제 주나라 사람들인데, 이 주나라 사람들이 본 중국은 어디냐면 하락이라고 있어요. 그 황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아래로 급격히 꺾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낙양 북부를 그 황하가 거치는데, 그 황하에서 하자 따고 낙양에서 낙달 딴 게 하락인데 별로 크지 않은 지역이죠. 고일대를 갖다가 주나라 사람들이 천하의 중심이다, 천하지중이라 그러고, 거기를 갖다가 중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의 개념이 탄생하는데, 지금같이 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이 당시 주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하와족이다, 한족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기의 그 주본기로 보면은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그 낙양 부근에 가득 살고 있었던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사마천이 하와족의 역사, 한족의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이건 전부 다 허구의 개념이고, 사실 이 사기 자체가 그 동이족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갖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번역하고 세밀히 보고 주석 달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